예, 선분의 중점 활용이고 마름모 평행사변형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예, 평행사변형이라는 애가 있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는 여기도 평행하고 여기도 평행한 친구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을 했을 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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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둘이 쪼개져. 그리고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중점이 있잖아. 교점이 있잖아. 그게 얘랑 얘의 중점이고 얘랑 얘의 중점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거고, 두 쌍의 대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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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같다는 거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그 다음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여기를 이등분하고 여기를 이등분한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두 대각선의 중점은 일치한다. 얘네 둘의 중점, 얘네 둘의 중점이 같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를 통해서. 마름모 있고요.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고, 이렇게 또 그었을 때 여기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게 특징이죠. 마름모의 특징은. 수직 이등분하고 얘네 둘의 중점과 얘네 둘의 중점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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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때마침 이 네 개의 길이도 다 같으면 마름모 중에 정사각형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중학교 때 했던, 초등학교 때 막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마름모 평행사변형 그런 걸 이제 좌표에서 이야기해 볼 건데, 평행사변형이 있어. 내곡지점의 좌표를 알려줬고 이렇게 그어본다는 거죠. 그때 얘네 둘의 중점이랑 얘네 둘의 중점, 즉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같다는 거야. 둘이 같대. 그래서 AC의 중점은 어떻게 구하지? 중점?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X좌표 더하면 3, 2분의 5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요. 얘랑 BD의 중점은 2분의 B 더하기 1, 얘네 둘이 더하면 5네. 2분의 5가 같으면 돼요. 일단 여기만 비교해봤을 때 A는 0이네. B는요 3이어야 돼. 그럼 여기 위에가 6이어야 돼. B에다 1 더하면 6이어야 되니까 B는 5면 되겠죠. 5면.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A, B 더하면 5가 답이에요. 3번. 이런 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다. 해보시면 되고. 예. 17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OA는 루트 10이고 OB는 루트 26이고 OA, O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2,2일 때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볼래, 이런 문제고요. 얘는 원점이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여기 가서 여기쯤에 OA가 있다고 해보자. OA, 여기가 A라고 하고 요 길이가 루트 10이었대. A점의 좌표는 A, B래. 모르겠는데 B점은 여기 위에 26, 루트 26에 있대. B점의 좌표가 있대. B가 뭐야? C, D 이렇게 있대. 그래서 OA랑 O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돼. 그럼 요 느낌을 여기다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그리고, 요 느낌을 여기다 살려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C라고 해볼까? 그리고 평행사변형, 뭐 비슷하죠 그래도?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 이 교점이 2,2였다. 이렇게. 네, 요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글씨 읽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일단 여러분한테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겼대요. 그럼 여기서 뭐 알려준 거 뭐 써볼까? 그럼 여기서 뭐냐면 OA 길이가 11, 루트 11이래.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라는 소리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26이라는 소리네. 일단 우리가 아는 거 써보면. 그럼 교점 알려줬네. 여기 두 개 교점, A 더하기 C를 2로 나눈 거랑
b 더하기 d를 2로 나누는 게 2,2네. 그러니까 a 더하기 c는 4고 b 더하기 d는 2네. 아, 여기도 4네. 이렇게 되는 거네. 일단 요 정도 찾을 수 있네. 식 3개 정도 찾았네. 근데 모르는 문자가 하나, 둘, 셋,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아, 여기도 있네. 4개 있네. 뭐 연립하면 답 나오긴 하겠지만 얘네 둘의 교점이 2,2면 5랑 C의 교점도 2,2인 거 아니야? 5랑 C의 교점도? 그럼 여기가 2,2면 여기는 얼마야? 그치, 4,4겠지. 여기가 0,0이잖아. 0,0, 2,2, 4,4. 길이가 똑같잖아. 여기가 4,4야. 4 더하기 0을 2로 나눠도 2고 4 더하기 0을 2로 나눠도 2니까 여기가 4,4야. 오, 좋아. 그럼 요만큼 길이는 얼마야? 요만큼 길이가? 루트 26이잖아.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길이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이 원래 루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루트 제곱하니까 26 이렇게 되는 거네.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끈 26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래? 10 16 26 이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8로 묶고 싶어 막. 그 다음 누가 있지? 16 n0 이렇게 되네. a 더하기 b 얼마야? 2. a 더하기 b의 값은 2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 주어진 게 되게 많고 되게 여러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쉬워. a 더하기 b를 구할 때 그랬어요. 예, 삼각형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내용이어서 둘 다 0도 아니에요? A. 그래서 답이 아니야? 아니, 답은 맞는데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 아, 그림을 그냥 내가 임의로 그린 거여서 사실은 이쪽 밑에 있고 막 이렇게 위에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을 그냥 임의로 그린 거라서 그래. 그림이랑 상관없어. 그림은 실제로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상관없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각을 이렇게 쪼갠데 여기랑 여기로 두 개가 각이 쪼개지는 거야. 뭐 60도였으면 30도, 30도, 90도였으면 뭐 45도, 45도, 100도였으면 50도, 50도 이렇게 쪼개는 게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얘 대 얘가 얘 대 얘랑 같다는 거야. 여기가 뭐 2대 3이었으면 요 길이도 2대 3이 된다는 거야. 즉 B랑 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D가 된다는 거죠. 얘랑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대 인 거야. 변의 이등분선으로 긋는 거야. 그런 거는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 2배의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라고 했던 파포스 정리 기억나요? 그런 게 있었어? 파포스 정리 랑 얘네 둘을 비교해서 기억해야 돼. 얘는 각을 이등분하는 거고 얘는 변을 이등분하는 거야. 변. 중선 정리라고도 해. 얘를 다른 말로 중선 정리 라고도 해요. 알겠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는 거 있었어?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어디서 사실 나온 거냐면 내접원에서 나온 거야. 내접원. 뭐냐면 원이 있고 이렇게 그으면 이게 내접원이잖아.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고 내심에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 각을 이등분해. 그래서 내접원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내접원 문제인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할 때 요 얘기랑 요 얘기를 같이 묶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얘가 2대 3이었으면 뭐라고? 요 길이가 2대 3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분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분.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AB 대 AC는 BD 대 DC 이렇게 된다는 거.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좌표를 구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야야. AB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1에서 4 빼면 5고요. 25예요. 5에서 7 빼면 10이에요. 144예요. 169네요. 요 길이가 루트 13입니다. 요 길이는 1에서 5 빼면 4고 16. 루트 13이에요? 네.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아, 그냥 13인가? 아, 그냥 13이네. 아, 그러네. 여기다 루트를 씌우니까. 아, 맞아요. 좋아요. 여기서 여기 빼면 16이고,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예요? 3, 9, 25네. 그럼 여기는 5네. 그죠? 그러면 요 밑에가 몇 대 몇이라고? 얘 대 얘가 13대 5 이렇게 되는 거야. 13대 5. 알겠죠? 13대 5. 즉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D인 거야. 그럼 BC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랑 5,2를 13대 5로 내분한대. 내분은 뭐 하는 거라고? 내분? 더하는 거. 얘네들이 더해. 그럼 얼마예요? 네, 18. 13이랑 5랑 곱하면 65 마이너스 20 콤마 26 35 그러면 45 콤마 9 둘이 더하래. 그러면 18분의 36 2가 답이네. 네, 요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이 등장했어요. 학교 시험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같은 거고요. 같은 거고요. 예, 끝났습니다. 여긴 다시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요. 예, 직선의 방정식 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4가지. 일단 크게 4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건 크게 4가지. 직선의 방정식 다른 말로 1차 함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기울기 m과 y 절편 n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냐면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쓴다는 거야. x 앞에 개수가 뭐라고? 기울기. 앞으로 해도 기울기, 뒤로 해도 기울기. 알겠죠? n은 뭘 의미한다고? y 절편을 의미해. y 절편을 좀 길게 얘기하면 뭐지? y 절편을 또 다른 표현은? x 값이 0일 때 y의 값. 맞아. 그걸 조금 직선의 방정식과 y축이 적당한. 그죠. y축과의 교점을 의미하죠. y축과의 교점.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그런 식으로 3가지로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 3가지 기억해야 되고, 어쨌든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한 거야 라는 설명이야. 이 첫 번째가. 그러면 아예 이런 식이면 어때?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이 그냥 주어지는 거야. 한 점이 x1, y1 이라고 되는 한 점이 주어질 땐 어쩌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냐? y는 m x-x1 더하기 y1 이라고 쓸 겁니다. 책에 따라 이 y1이 이쪽에 y 빼기 y1은 x-x-x1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차피 여기 y는으로 고쳐서 쓰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얘를 일로 넘겨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기울기가 2고 한 점이 2,4인 직선이 있다고 하면 공식대로 할 거니까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쓰겠지. 그죠? 2,5로 합시다. 이 절편이 없어져 버리니까 2,5로 합시다.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2x 더하기 1 이렇게 쓰겠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어차피 x 앞에 개수는 무조건 기울기가 올 거야. 그죠? 그러니까 y는 2x라고 그냥 써. 일단 그냥 써. 그런데 2라는 x에다 2라는 값을 넣으면 y가 얼마가 돼야 된대? 5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2,5를 지난다는 건. 이해되죠? 2 넣었을 때 5가 되고 싶어. 2는 4니까 5가 되고 싶으면 1이 더 필요한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두 줄에 쓸 걸 한 줄에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엄청 빠르게 쓸 수 있어. 요거 계속 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저랑 할 때는 실제 수학 상위권 혹은 이과 학생들 중에 이렇게 쓰는 애들 거의 없어. 다 이렇게 그냥 써. 그냥 기울기 2고 2,5래. y는 2x 1 이렇게 쓴다고. 직선의 방정식 쓸 때. 직선의 방정식 쓸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어쨌든 세 번째, 기울기를 안 주고 두 점을 주는 거야. x1, y1, x2, y2가 주어졌을 때. 점만 두 개 줬어. 근데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랑 점이 필요한 거라며. 기울기랑 점이 필요한 거라며.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네. 그러면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라는 건 뭐야? 맞아. 제일 많이 하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거죠. 그런데 좋아. 잘 배웠어.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좀 멋있게 말해. x가 증가만 하지 않잖아. 감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통틀어서 x 변화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기호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얘기해. 델타가 변했다 이런 거야. 알겠지? 변했어. x가 변한 거, y가 변한 거.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x 증분이라고도 해. 증분. 변화량의 다른 말. 그러니까 증가한 분량이란 뜻인데 x 증분분의 y 증분이라고도 표현해. 뭐 이런 표현도 있어. 그냥 기억해 주시고. 탄젠트 세타라고도 나타냅니다. 탄젠트 세타. 왜냐하면 이 기울기를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물론 요거긴 한데 기울기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 그지? 기준은 뭐야? x축이 기준이야. 기울어진 정도야. x축을 기준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기울기야. x축이 이렇게 있어. 이만큼 기울어진 거야. x축을 기준으로 이만큼 기울어진 거야. 그 기울어진 정도를 세타라고 할 때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밑변분의 높이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변화량분의 y 증가량이지. y 변화량이지. 그죠? 이해돼요? 근데 밑변분의 높이가 뭐였어? 그게 탄젠트였잖아. 그래서 탄젠트 세타로 나타낸다. 알겠죠? 탄젠트 세타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도.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었다는 것. 시험엔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 풀고 공부하다 보면 등장할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매번 탄젠트 30도 얼마예요? 탄젠트 45도 얼마예요? 60도 얼마예요? 물어볼 수 없잖아. 그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수학 1 가면 다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기울기 이거고, 그래서 어떻게? x 증가량, x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x에서 처음 x를 빼면 변화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y는 x2-x1분의 y2-y1 x-x1 더하기 y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를 2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다. 알겠죠? 여기까지 기억하면 3번이고요. 네, 여기도 2점이 주어집니다. 뭐야, 아무렇게나 하니까 이게 이상하던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3, 5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2로 해야겠다. 맞나요, 그럼? 3에서 1 빼면 얼마지? 4네. 5에서 2 빼면, 여기 3이라고 해야겠다. 5에서 2 빼면 얼마? 3 빼면 8이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2라는 거죠. 기울기 2. 그러면 y는 2x라고 그냥 쓴다고. 그런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고 싶어. 그럼 뒤에 얼마가 더 있으면 돼? 마이너스 1이 더 있으면 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굳이 여기다 그대로 다 써서 넣어서 하실 필요는 없다. 요것만 구하면 되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3번이었고 마지막 4번.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한다 그랬어. 절편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을 의미해. 절편, 절대적인 편이다 이거야. x축에 점점 가까이 가서 그냥 x축이랑 만나버린 거야. x와 그냥 한 몸이 돼버린 거지. x에 대한 절대적인 편이야. 그래서 a, x축과 교점을 x절편이라고 표현한대. y절편은 그런 거고. 그런데 또 이게 1차 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에서만 절편이라는 표현을 쓰고 2차나 3차, 예를 들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y절편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지만 2차 함수에서는 y절편이라고 안 하고 그냥 y축과의 교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대. 수학적으로. 어쨌든 그렇대. 왜냐면 x절편이 2개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그래서 그렇다는데 가끔 시험 문제에 그냥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그때 요때는 x 밑에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은 1이라는 공식이 있고, 요렇게 쓰면 여기가 상수 자리가 1이 되면서 x절편과 y절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요 공식을 쓰시면.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래? 요런 문제 할 때 이렇게 고쳐서 쓰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가 나올 텐데 그때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설명한 요 네 가지가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네 가지 공식이고, 그 공식을 머릿속에 잘 알고 계셔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대충 다 써 있어. 왜 안 넘어가? 왜? 갑자기 되고 안 되겠다고요? 네, 기울기 m이고 한 점을 지나면 이렇게 쓴다. 이거 여기다 넘겨서 써준 거고요. 아까 2점을 지나면 이렇게 된다. 둘이 같으면 그냥 x는 x 된다. 뭐 이렇게.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은 1 기억해 주시고, 기울기의 4대 표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기울기야. 그 탄젠트 세타로 나타내. 30도는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고 45도 1이고 60도 루트 3이다. 2점으로 나타내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써있고, 이게 x2-x1, y2-y1은 탄젠트 세타와 같고,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고, 수직이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 a 더하기 b가 0이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뭐 수직 이거예요. 수직. 평행은 뭐지?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는 아니다 이거죠. 이것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긴 할 거예요. 근데 써놓으시면 좋겠다. 기울기. 예.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중점
중점이라는 건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중점 더하면 10, 5,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래. m이 2. 그럼 어떻게 하라고? y는 2x 그냥 쓰라고. y는 2x 그냥 쓰고 5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 5 넣으면 2, 5, 10. 근데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게 이거야 이거. 직선의 방정식. AB 더하면 마이너스 9,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푸시면 제일 깔끔하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연습해 보시고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요거 하나 풀고 여기를 합시다. 직선 3x 더하기 ky는 3k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2일 때 양수 k의 값은, 얘는 문제 낸 사람이 이렇게 써줬다는 건 아예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거야. 의도가 양변을 3k로 나누세요 라는 의도가 있어. 그래서 양변을 3k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여기 3k로 나눠주면 뭐만 남지? 밑에? x 밑에? k 더하기 또 3k로 나누면 y 밑에 뭐가 남지? 3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얘의 양변을 3k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x 밑에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은 1이라는 공식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있어? 있겠어? 동빈아? 네. 그럼 얘가 x절편이야. 얘가 y절편이야. 둘 다 양수야. k 양수래. 그러면 k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어. 이렇게 연결된 삼각형이 생기는 거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3이 12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3으로 나누면 4고 4이 8이네. 4이 8. 양수 k 값은 8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래 여기 절대값 씌우고 풀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k로 두고 한 거예요. 요런 문제 풀 때 요렇게 쓰면 요긴 하다고요. 아시겠죠? 46번 갑니다. 직선과 x축과 만나는 점을 P, 직선과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물어봤네. 이거 아예 x 밑에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 1 알려준 거네. 그럼 x 밑에 1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럼 x절편이 1이라는 소리네. 그래서 만난 점 P는 1,0이야. x절편이니까 P가 1,0이야. 이것도 그거네. x 밑에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은 1이네. y축과 만나는 점 Q라 했으니까 Q는 y절편 0,4야. 두 점 중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했는데 왜 x절편이고 이거 y절편이잖아. x 밑에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은 1. 여기가 1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게 답이죠. 요게 1은 어차피 생략하니까 2번이 답이다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좌평면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AB, OAB, O를 지나는 직선이 AB와 만난 점을 C라고, OAC와 OBC의 넓이가 2대1일 때 직선의 방정식. 잘 모르겠지만 삼각형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O를 지나는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건데, 어딘가 만날 건데, 그 C가 OAC랑 OBC의 넓이가 2대1이 됐으면 좋겠대.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고, 여기서 C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때 OAC랑 OCB랑 높이가 어때? 똑같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5까지 길이가 높이일 거니까. 그죠? 높이 똑같고 2분의 1 똑같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뭐만 남아? 밑변의 길이만 남지.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2대1이라는 소리랑 똑같지. 어차피 높이 똑같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C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2대1로 내분한대. 2대1로 내분하면 내분은 더하는 거니까 3분의 2대1로 내분해. 2, 3은 6 마이너스 3,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리고 제대로 쓴 거야?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4잖아. 분수가 안 나오잖아. 1,1이네요. 그죠? 여기는 0,0이고 여기는 1,1이래. 0,0,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0 넣어도 0 나와야 돼. 0 넣어도 다 0 나와.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y는 x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유형 두 번째. 직선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개형이고요. ax, by, c는 0의 부호의 판정은 이걸 y는으로 고쳐요. by는 얘네가 일로 넘어가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야. x 앞에 계수 뭐라고? 기울기. 얘는 y 절편. 1차 함수 x 앞에 개수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 음수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2차 함수 최고차 항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로 볼록. 3차 함수 최고차 항 개수가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오른쪽 위가 올라갑니다.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 내려갑니다. 이렇게. 4차 함수는 이렇게 W 모양으로 생겼고 오른쪽 위가 올라가. M자 모양으로 생겼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알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계속 양수면 뭐다? 오른쪽 위가 올라간다. 1차, 2차, 3차, 4차 다 똑같다. 음수면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간다. 알겠죠? 1차, 2차, 3차, 4차 다 똑같다. anyway, x 앞에 개수, 최고차 항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여기가 양수가 되려면 a, b분의 a가 음수여야 되는 거죠. 얘네 둘의 부호가 음수면 위로 올라가고 얘네 둘의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내려온다.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양수면 위에서 만날 거고 음수면 아래에서 만날 거야. 를 생각하셔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가지 있어. 네 가지. y절편 0이야? 그럼 요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총 6가지가 있어. 요거 결정하는 방식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요새는 잘 안 나와.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예. 여기 봅시다. 48번. 세실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양수래. 그러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죠. 부호가 둘이 같아. 그럼 여기도 뿔뿔 마마잖아. 그지? 그럼 뿔뿔 마마면 마이너스지 결국. 전체 마이너스.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그 다음에 BC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럼 Y절편이 위에 있는 거야. 위에. X축 여기쯤 있겠지. 그럼 어디 지나? 1, 2, 4를 지나겠네. 여기 지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하나 더 해볼까요? AB가 음수야. AB 음수야? 그럼 전체 양수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 얘도 음수야. 얘 양수야. 그러면 올라가면서 위에 있어. 1, 2, 3 지나네. 어디 안 지나? 4 안 지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알겠죠? 음수고, 아니, 양수고, 음수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해보시면 해보시고요. 여러분 해보실 몫이니까 해보시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입니다.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대요. A,
B, C. 얘네들의 기울기, 얘네들의 기울기, 얘네들의 기울기가 다 같습니다. 알겠죠? 다시 얘네들 기울기, 얘네들 기울기, 얘네들 기울기가 다 같아. 혹은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C를 대입하면 그 점 위에 있겠죠. 그렇게도 풀 수 있지만 여기 첫 번째 방법 기울기가 다 같다를 통해서 푸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있대. 0,5 3, 마일 A, 2A. 얘네들 기울기부터 구해볼까? 3 빼기 0은 3, 마이너스 1 빼기 5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림이 틀렸지만 그냥 합니다. 얘네들 기울기도 똑같다며. 그럼 그지? A 빼기 0은 A, 2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죠. 2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A, 4A가 5, A는 4분의 5 이렇게 하면 되네요. A 값 끝.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동빈씨? 네, 이것도 해보시면 되고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요게 한 직선 위에 있다. 똑같은 뜻이야.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4번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방정식은 주어진 꼭지점의 중점의 대변, 마주보는 변의 중심, 여기 1대1 되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1대1로 쪼개지는 거죠. 아까 했었잖아. 2대1 할 때. 그죠? 넓이, 밑변의 길이만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 했었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예. 삼각형이 있대. A, B, C, A, B, C, A를 지나고 여기를 지난대.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 했죠.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나누면 1. 둘이 더하면 0. 1,0. 여기가 얘네 중점이고 이렇게 지나가면 직선의 방정식 되는 거죠. 맞아? 3에서 1 빼면 2분의 4에서 0 빼면 4. 기울기 2야. 그래서 y는 2x. 1 넣었을 때 0 되고 싶어?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해되죠? 요거 어떻게 썼는지. 알겠죠? 이걸 막 이렇게 y는 3 빼기 1분의 4 빼기 0 x 마이너스 1 더하기 0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물론 이렇게 해도 빠르게 하는 사람은 빨리 하겠지. 하지만 이게 더 빨라. 어떻게 하든 더 빨라.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a, b 더하면 0이 답이에요. 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직선 y는 m, x,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상수 m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x 앞에 개수가 뭐라 그랬죠? 기울기. 그죠? 앞으로 해도 기울기, 거꾸로 해도 기울기. 기울기라고. 맞죠? 근데 여기도 m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맞죠? 왜 묶었어? 라고 질문하면 x 앞에 개수가 기울기라서 묶었어 라고 대답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딱 봤다? 이 식을 딱 보니까 기울기랑 관계없이 요런 게 생각나. 이 기울기랑 관계없이 요 직선은 기울기랑 관계가 없대.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고,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0이 돼야 되지, 0. 그래야 기울기랑 상관없잖아. 그럼 x가 얼마를 가지면 좋겠어? 3. x가 3이면 기울기랑 관계없이 y 값은 언제나 2인 거죠. 항등식 표현이야. 이게 지금 항등식의 표현이야. 알겠죠? 이런 표현 많이 등장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3,2를 지나는 직선인 거네. 기울기랑 상관없이. 맞죠? 이렇게 기울기랑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고 있는 이런 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점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 정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점이다 이거야. 기울기랑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점이에요. 그게 누구야 지금 이 문제에선? A야, A. 그러니까 여기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점 A를 지나는데 2등분해 아까 앞에서 했던 말을 좀 어렵게 그냥 써놓은 것에 불과한 거야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겠지. 0,1을 지나겠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지. x값이 3 커지는 동안 y값이 1 커졌죠. 이게 끝이네?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m의 값을 구해보자.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네. 기울기 m 3분의 1 끝이죠. 3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요 정도만 나왔어 시험에. 요 정도 a 찾고 막 항등식 해가지고 a 찾고 이런 거 나왔는데 뭐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잘랐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대. 막 이런 거 나와. 무슨 말인지 요런 거 우리 해봐야 돼. 요런 건 잘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와도 대부분 맞추겠잖아요. 근데 요런 거 나온다고. 요런 거 이상하게 잘라. 막 여기 점 아니야. 막 다른 데 지나가는데 막 두 개가 막 넓이 똑같아. 이런 거 나온다고 시험에. 다 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여기 풀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건 아니니까. 예,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점이면 대변의 중점 지나가고 사각형, 정사각형, 지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은 모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면 언제나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2등분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정육각형은 중심 지나는데 이런 거 본 적 없고요. 원은 중심 지나간다. 이런 건 나와요. 조금. 정육각형 뭐 본 적 없어요. 예. 57번. 몇 분이냐? 예. 지나가는 거 해봅시다. D점이 4,7이네요. 맞나요? 네.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이 두 점의 중점이 요 대각선의 교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 2고 1, 둘이 더하면 3이 되겠죠. 1,3. 이 점은 마이너스 3,1인가 보고요. G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여기 얘네 중점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예.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도 반띵 되고 여기도 반띵 되는 거죠. 2등분씩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3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고 싶어. 더하기 2분의 3 m이 뭔데? 기울기 2분의 3 12를 곱해 6, 18 4번이 답이네요.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였네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아니고. 네. 조금만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여기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합시다. 아이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가 시험에 꼭 등장할 거고
적으면 2개, 많으면 3, 4개까지 등장할 수 있어. 요것만 물어보는 게. 근데 그래도 우리 반은 금방 외우고 금방 하겠지만 요거 안 외워가지고 막 틀린 학생들 되게 많거든. 여기만 외우면 풀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일단 요렇게 mx 플러스 n 꼴로 나와 있는 거랑 ax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나와 있는 2가지 형태가 있고, 이 2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샥샥샥샥 하면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리면 안 되죠. 이쪽에다 해야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평행한 경우, 일치한 경우, 수직인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3가지가 있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면 m과 m'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a''랑 b''의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평행하면 기울기가 똑같고요. y절편은 서로 달라요. 그게 여기서는 a', b''는 같지만 c''는 다른 걸로 나오게 되죠. 일치하면 다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일치하는 건 다 똑같으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수직은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고, 여기는 a' 더하기 b''가 0이면 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평행이랑 수직이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고,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인 애가 얘한테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냐면 얘를 역수하시고 부호를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역수하고 부호 바꾸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7분의 4라는 애가 있었어. 기울기가. 그러면 얘의 수직인 친구는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m은 m분의 마이너스 1 같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얘의 수직인 기울기는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수하고 부호 바꿔준다. 알겠죠?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네. 세직선 중 설명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거 중간에 있는 걸 안 외우잖아. 그럼 애들이 이걸 다 y눈으로 고쳐서 풀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보이니까. 근데 고를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야. 비율 관계를. 그러면 5분의 3은 마이너스 3분의 5. 일단 같아? 일단 이게 다르네. 그치? 그죠? 그러면 여기도 다르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9분의 4도 다르겠죠. 얘네들은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데 요거 있잖아. a, b, b'를 더해봤어. 3, 5, 15, 3, 5, 15. 더해서 0이야. 수직으로 만나긴 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긴 해. 얘네 둘이. 그죠? 얘네 둘이 해봤어. 얘네 둘이. 6분의 3은 10분의 5는 마이너스 13분의 마이너스 9래. 얘네 둘은 똑같은데 얘는 다르네. 2분의 1, 2분의 1 똑같은데 얘는 달라. 얘네 둘은 평행한 거네. 평행. 그러면 안 해봐도 두 직선이 평행한데 어떤 한 직선이랑 어떤 직선이 수직이래. 그럼 얘랑도 뭐 해야 돼? 수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두 직선의 수직이다. 5번이 답이 됩니다. 5번이 답이 돼요. 알겠죠? 물론 얘네들 하면 또 수직인 것 알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평행합니다. 그래서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다.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 a 더하기 b, b는 0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해보시고. 직선 두 개로 좌표평면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건 이렇게 좌표평면을 제한해서 그린 다음에 얘를 세 개로 쪼개려면 직선이 평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행하는 수밖에.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거 평행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또 뭐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면 네 부분으로 쪼개집니다. 네 부분으로. 일치하면 두 부분으로 쪼개지겠죠. 일치하면. 일치, 한 점, 평행.
평행하면 3개, 한 점이면 4개, 일치하면 2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게 평행하다의 똑같은 말이죠. 평행할 때 해서 구하시면 되고 2개 이상의 교점을 만날 때 교점이 2개 이상이다. 직선이 교점이 2개 이상이야? 뭔가 이상하지만 일치할 때를 의미합니다. 일치하고 교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일치하면 교점이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됩니다. 2개 이상 무수히 많은 상황. 네, 일어나 친구야. 잠은 죽어서 자면 돼. 여기 봐. 두직선 수직이래. a 곱하기 b가 0이면 됩니다. a 곱하기 b가 0이면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시면 되고요. 교점을 이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때 그럼 어딘가는 뭐야? 수직이 돼야 되겠죠. 수직이 되도록 기울기 찾아주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수직 a-분의 b-는 0. 얘네 둘이 했을 때 안 되는 것 같아요. 0되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예, 이건 그냥 하시면 되고 이것도 평행하고 수직이고 하시면 되고 네. 요거 서로 다른 세 직선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대. 수직선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대. 옆에 평면 있는데 직선 3개 해가지고 네 부분 나눠야 돼. 그럼 하나 아까 평행하면 3개였잖아. 그지? 4개 이렇게 되고 하나가 어디 있어야 돼? 그럼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어딘가 누군가랑 일치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일치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구요. 네, 세 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이거 완전 단골로 나오는 유형이야. 시험에. 그러면 기억하시는 건 그림 3개를 기억해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면 삼각형 안 만들고요.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도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가도 삼각형은 안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 여기 A를 몰라. 기울기를 모르겠는데 얘네 둘의 기울기를 보니까 무슨 관계지 둘이? 맞아. 수직이야. 수직. 수직인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가면 얘가 안 만들어지겠죠. 얘네들의 교점은 어떻게 만드냐면 교점 만났다니까 연립해주겠죠. 는 2x는 2에 x는 1 1,0을 지나네. 여기다 1 넣었을 때 0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다. 어? 모든 값술의 합을 구하는 거네. 그럼 이게 이것 말고 또 이런 것도 있네. 얘랑 평행하던가 얘가 평행하던가 하는 경우가 있겠네.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겠네. a 값으로는 평행할 때 평행이고 얘는 교점 지나갈 때 다 더하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3이 답이긴 해요. 예. 좌표 평면을 6개의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가 버리면 6개로 쪼개집니다. 알겠죠? 삼각형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요 7개 만들어줘. 평면. 네, 어쨌든 요 유형 진짜 잘 나와. 꼭 잘 풀어보시고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이 있을 때 직선 구하기. 봐봐. 평행. 이렇게 주어져 있고 평행할 때 요만큼이 그냥 똑같이 쓰면 돼. 평행하면 이렇게 이라고 쓰면 돼. 그러고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줘. 그럼 K값 구하면 돼. 수직
수직은 A랑 B의 위치를 바꿨어. bx ay 더하기 k는 0이고 이때 b가 플러스였으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 a 다시 더하기 b 다시가 얼마면 돼? 0이면 되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ab고 얘네 둘이 곱해도 ab인데 여기 부호를 하나 바꿨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더해서 0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유형에서. 그럼 75번 얘랑 평행하되 얘랑 평행하되 어디까지 똑같이 써?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k는 0이라고 쓴다고. 평행하니까.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간대? 3,1 지나간대. 여기다 x에 3 넣고 y에 1 넣는 거야. 9 마이너스 5 더하기 k는 0이니까 k가 마사인 거야. 얘가 a,2를 지났는데 3a 플러스 10 마이너스 4는 0. a는 마이너스 2여야 6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2. 3번. 이렇게 풀면 가장 깔끔한 풀이입니다. 알겠죠? 얘랑 평행하되 이렇게 앞에 똑같이 쓰고 더하기 k. 수직이래. 얘랑 수직이래. 3, 4를 자리를 바꿔. 3x 4y 더하기 k는 0인데 여기 더하기면 여기 빼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 빼기 12는 0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3을 지났는데 마이너스 6 맞냐?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0. k는 18. a,6을 지날 때 3a 마이너스 24 더하기 18은 0. a는 2. 4번. 계산은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평행할 때, 수직일 때 잘 나와. 진짜야. 77번. 답지 풀이가 궁금한데. 네, 거의 비슷하죠 뭐. 네, 해볼게요. 봐봐요. 요만큼 높이가 3, 요만큼이 4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얘는 빗변이고 얘의 길이는 얼마예요? 5. 그런데 이게 정사각형이래. 맞죠? 그럼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맞아?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 만들어 보면 얘랑 뭐야? 닮음이면서 합동이겠지. 아예 5도 똑같으니까. 여기도 수직이고.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4겠죠. 맞아요? 그럼 요 C라는 점의 좌표가 4, 3, 7, 4 겠네요. 7,4. 다 했어. 얘랑 얘는 기울기가 어때? 같은 평행인 거죠. 같은 평행. 그러면 이렇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배운 걸 최대한 활용해 보자면 x 밑에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은 1, 2, 얘죠. 얘. 맞아요? 얘잖아. 얘. 양변에 12를 곱하면 3x 더하기 4y까지가 똑같은 거죠. 우리 방금 전에 배우는 거, 그치?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얘가. 다시 x절편이 4, y절편이 3이었어. x 밑에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은 1인데 양변에 12를 곱하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2는 0인데 얘랑 평행한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요 앞에 요 덩어리만 쓴다고. 그리고 더하기 k.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 7,4를 지나. 7,4를 지나. 21 더하기 16
더하기 K는 0이란 말이야. 둘이 더하면 37이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37이란 말이야. 3x 더하기 4 y 마이너스 37이란 말이야. 은영이란 말이야. 아, 근데 이게 안 이쁘게 생겼냐. 여기서 그냥 이거 해갖고 하지. 뭘 저걸 AB로 또 하래. 귀찮으니까 넘기면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7이고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37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34. 에다가 2를 곱하래요. 17이 답이네요. 네, 4번이 답이에요.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나왔었어요. 되죠? 이해되죠? 갑자기 노말 나왔다가 또 터프 나오는데요. 81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를 지나고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7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이다. AB에 대해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해보자. 삼각형이 있고 ABC의 무게중심이라는 데가 있대. 무게중심은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였죠. 더하면 10이고 빼기 4하면 6인데 3으로 나누니까 2, 콤마 둘이 더하면 6이고 3, 9인데 3으로 나니까 3, 2,3. 그 다음에 AB의 수직인 여기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그럼 AB의 수직이니까 AB의 뭘 구해? 기울기를 구해. 거기에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서 요점 지난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B의 기울기는 3 빼면 7분의 4 빼기 2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한테 수직인 기울기는 부호 바꾸고 역수하자 그랬어.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7 x인데 2 넣었을 때 3 되고 싶어. 2 넣으면 마이너스 7이니까 더하기 12 오면 되네. 그러면 2 곱하면 2y 7x 마이너스 20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에서 B 빼면 22네. 이게 답이네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85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점 P를 수직으로 만드는 두 직선. 수직으로 만난대. 점 P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A 더하기 B, B가 0이야. A 더하기 B 1이네 그냥. 가 0이야. 0.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A 없어지고 마이너스 4는 0이야. A는 뿔마 2네. A가 양수래. 마이너스는 안 되네. 그래서 여기다 A에다 2를 넣어봤더니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이고요. 2가 보기 싫으니까 약분하니까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네. 그리고 여기 밑에 식에다 2를 넣었더니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인 그런 거네. 여기 보면 이렇게 크로스 돼 있고 여기 부호만 바뀌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수직인 거 보이죠? 수직인 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고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보려고 연립했더니 2x는 0이야. x 0이고 맞아요? x 0 넣으면 y는 2네. 0,2와 어디를 지난대? 4,0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x절편, y절편. x 밑에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은 1.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 CD 더하면 3.
맞죠? 계산? 네. 쭉. 예, 선분의 수직 2등분선 오씨 수학인데요. 수직 2등분선 말이 어렵지 않거든? 뭐 낯설지 않거든? 그런데 계속 낯설어져. 뭐 이상하게 학생들 대부분 그러는데 수직 2등분선 요렇게 기억해요. 수직 2등분 선이라고 기억하세요. 수직 2등분 선. 세 개로 나눠서 기억하는 거야. 세 음절로. 네. 수직 2등분 선. 수직이라는 건 뭐에 관련이지? 수직이라는 거? 수직? 수직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 수직인 거야? 직각이지, 직각. 그지? 누가 직각인 거야? 기울기가 수직인 거야. 기울기. 수직 2등분선에서 수직은 기울기를 의미해. 기울기. 뭐? m 곱하기 m-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잖아. 기울기. 수직 2등분선 기울기. 맞지? 맞아? 수직 기울기. 2등분이라는 건 2등분 맞아. 중점을 의미해. 중점. 기울기 점이 나오는 거야. 선은 선. 나는 선이고 너네는 악이야. 이런 선악이야? 그 선이야? 그럼 선. 직선이야. 직선.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 다시 얘기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뭐랑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지. 직선을 만들 건데 그 기울기는 수직이 되고 한 점은 중점이 되는 선이 있어. 그게 수직 2등분 선인 거야. 여기에 이렇게 A라는 점이 있어.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 AB의 수직 2등분 선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AB의 기울기를 구해. 거기에 수직이면서 AB의 중점을 지나는 점을 구해. 그래서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방정식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수직 2등분 선이야. 수직 2등분 선. 그래서 수직, 기울기, 2등분, 중점, 선, 직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직선과 선분이 수직임을 이용하며 두 지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기울기를 구한다. 직선이 선분의 중점을 지남을 이용하여 지나는 한 점이 좌표를 구한다. 중점이 그 지나는 한 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직방,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세 개로 끊어서 수직 2등분선이라고 끊어서 기억하시면 되고, 삼각형의 외심이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어가지고 외심 구할 때 사용하기도 해 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은 넘어가고요. A가 4,0이고요. B가 2,6일 때 AB의 수직 2등분선, 수직 2등분선, 수직 하면서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2 빼기 4는 마이너스 2, 6 빼기 0은 6, 마이너스 3. 얘의 수직인 기울기는 3분의 1. 2등분 하면서 중점 구하는 거구나. 둘이 더하면 6, 3,3을 지난대요. y는 3분의 1 x, 3 넣었을 때 3 되고 싶어. 3 넣었을 때 3 되고 싶어. 그러면 약분하면 1이니까 더하기 2가 더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2배 해줘. 그러면 x 마이너스 3y 더하기 6은 0. 5번이 답이 되는 문제예요. 구하시면 돼요. 예. 수직 조건의 활용 문제고요. 94번까지 하고 끝낼 거야. 앞에 반도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수직 조건의 활용. 여기 수직이네.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생각하시고 4에서 0 빼면 4, 4에서 2 빼면 2 곱하기 4에서 m 빼면 4 빼기 m n 4에서 2 빼면 2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온대요 라고 하시고 n의 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약분하니까 2고 여기가 1이고 약분하니까 없고, 그죠? 얘가 되는 거래. 1은
마이너스 4 더하기 n이 된대. n은 5가 돼. 여기가 5일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x 좌표 다 더해서 3, 4, 5, 6, 7, 8 3분의 8 a랑 b 더하니까 3분의 11 아니죠. 3, 3은 9, 17 이 되겠고요. 예.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가 있고 x가 y는 3x 위의 점 2,6이고 삼각형 ABC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A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네, 좋아요. 삼각형이 있대요. A, B, C래요. A가 2,6이야.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 정삼각형이네요. 이게 정삼각형 무게중심의 좌표 G가 0,0이래요. 그럴 때 B와 C를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정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인데 지금 그림을 이쁘게 안 그려서 이렇게 내려 끄었을 때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고 여기는 2등분 됩니다. 맞죠? 맞아요? 이해돼요? 여기서 요렇게 끄면 여기가 2등분 된다고.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무게중심을 끊었을 때. 그리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라는 건 얘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 여기가 2대 1이라는 거야. 2대 1. 2대 1이라는 거야. 그러면 AG를 여기서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BC의 중점이겠네.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BC의 중점이겠네. AG를 3대 1로 내분하면 A가 2,6이고 G가 0,0이야. 외분하니까 빼잖아. 2분의 3,0은 0, 2, 0 빼기 마이너스 2, 2분의 3,0은 0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BC의 중점인 거야. 근데 여기는 또 수직이죠. 수직.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 수직인데 무조건 찾고 다 표시해. 그리고 2등분 되는 것 같은데 다 2등분 표시해. 그래야 할 수 있어. 0,0이랑 2,6 지나면 2 빼기 0은 2고 6 빼기 0은 6이니까 이거 기울기가 3이잖아. 그죠? 여긴 수직인 기울기네.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그리고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인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되고 싶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되네. 이 맞죠? 3 곱하면 3y x 더하기 3y 더하기 10은 0 3번의 답이네요. 3번이 답입니다. 해주시면 돼요. 94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해볼게요. 설명하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못 나갔는데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